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맡고 있는 안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 쑥스럽지만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 떨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소유는 사업용 부동산을 조각으로 나눠서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조각 투자 플랫폼입니다.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도 나눠드리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다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소유 5호 물건이 전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4호 물레동에 소재한 물건들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상권투어를 직접 할 수 있었는데 전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전주 또는 5호 물건의 장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5호 물건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장점, 그 다음에 물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대신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비 내리는 호남선, 여기서 나오는 그 호남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철도인지 아세요? 대전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호남선이고, 그 다음에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 그 다음에 전라선은 익산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익산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목포로도 가고 또 여수로도 이어지는 이 십자로에 사실 철도망이 도시를 관통하게 되면 사실은 도시 자체가 철도로 인해서 확장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통의 십자로긴 하지만 익산이라는 도시가 크게 발달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그 인접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부했던 전주가 훨씬 더 중심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철도는 익산이 중심이 되지만 도로로 보면은 호남고속도로라든지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전주 외곽을 다 관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 북부권에서는 단연 전주가 모든 어떤 교통의 중심이 돼서 전주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국토의 어떤 지리적인 입지나 교통적인 입지만으로서도 전주는 충분히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주를 떠올릴 때 어떤 곳을 가장 가고 싶은 곳,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첫 번째 한옥마을 상권이 가장 전주를 대표하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도심이지만 먹을거리가 풍부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중심이 되던 남부시장에서 풍남문 일대,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의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객사길이라든지 또는 전주영화거리, 이런 곳이 완산구에 존재하면서 실제로 전주의 상권을 주도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 쪽은 새로 개발된 곳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어떤 주거 또는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 있지만 상업용 시설로서는 원도심 중심에 있던 세 가지 상권들을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우측에 이제 전동 성당, 여기에 유동 인구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한옥마을을 본격적으로 투어를 하게 되면서 상권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경기전은 사실은 조선시대 영조의 어진이 모셔진 곳인데 의미도 있고 여기가 한옥마을의 초입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확실히 알게 해주는 곳인데, 명실상부하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한옥마을은 용도 자체가 이렇게 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5년 전 거래 가격만 하더라도 3.3제곱미터 평당 1,7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은 그 이상도 거래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은 이제 수그러들고 전체적으로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전주에 여전히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 사람을 모으는 장사를 하는 곳에 입점을 하는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한옥마을을 첫 번째로 입점 1순위로 검토하는 곳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로변 상권이랑 달리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한옥들이 이제 스테이처럼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북촌이라든지 서울에는 이런 한옥마을이 있지만 지방에 가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느끼면서 한번 뭐 이런 곳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 때는 이 한옥마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권은 풍남문 남부시장 전라가명으로 이어지는 원도심입니다. 바로 여기 이면에 소유 5호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풍남문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고 사실 바로 한옥마을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권이기도 하고 관광 권역이기 때문에 걸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유 5호 물건이 한옥마을도 갈 수 있고, 시장이라든지 여기서 전라가명이라든지 원도심을 충분히 걸어 다니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없이 좋은 입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사실 뭐 다양한 먹거리, 뭐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원래 전주가 맛있는 곳이지만 남부시장에서부터 많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기대할 수도 있고, 요즘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것만 고수하지 않고 앞으로도 뻗어갈 수 있는 느낌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풍남문에서 쭉 이어지는 이 예쁜 길들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라가명로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라가명은 아마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쭉 제주도, 그 다음에 호남권의 어떤 행정 또는 뭐 교육 이런 것들을 관할하던 곳이었었습니다.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위치나 그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지역을 따라서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상권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곳으로 전주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보다는 조금 가격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1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로 호가는 형성이 돼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숙박이라든지 방문객이 늘면서 비싸게 뭐 매물들을 호가지만 형성해서 내놓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 이번 소유 5호는 이미 리모델링이 돼서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물건이라고 다시 한번 입지나 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마 현지인들이 외지인보다 더 많이 찾을 곳인데요. 영화의 거리, 객사길 이런 상권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에 하나가 전주영화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화관들이 있고 또는 쇼핑몰들이 있어서 아마 전주에 사시는 젊은 분들도 이쪽에서 뭐 영화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쇼핑도 하시고 아마 이런 곳으로 찾게 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봤던 한옥마을이라든지 또는 풍남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느꼈던 것과는 달리 높은 빌딩이 있고, 상권 자체도 이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고요. 가격도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여기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다 보니 아주 도심에 인접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이제 상권이 사실 이미 잘 발달돼 있고, 그 뒤편에 있는 객사길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이 가맥집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외지분들도 그렇고 뭐 현지분들도 그렇고 한 번씩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상권들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이미 활성화되는 영화의 거리와 이제 구도심에서 점차 상권이 커져가고 있는 두 곳들이 점차 만나게 되면은 아마 이 상권 자체가 조금 더 확장되는 선 안에 있을 거고, 소유 5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심에서 상권이 확장되는 곳에서 전라가명을 거쳐서 이 영화의 거리로 이어지는 곳에 있다 보니 주변의 상권들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은 장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주의 그 대표적인 상권 세 곳을 함께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위 오후 공부를 위해서 진짜 궁금하신 거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의 상권 투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전주냐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늘 거다. 이것은 내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이런 스테이나 호텔 같은 컨셉이 당분간 2, 3년 굉장히 시장에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저희는 일단은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전주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땐 크게 세 개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가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가장 한국적인 것,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저희는 전주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호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절, 그 다음에 요일에 따라서 수익이 조금 크게 편차가 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균일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주변에 상권이 확장되면서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인프라가 확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느냐,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부동산으로 매력적이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전주의 시화연풍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5호 물건으로 저희는 전주 시화연풍을 선택했습니다. 전주를 지방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느 지역이든 잘 운영되는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 운영이 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해서 운영을 하다가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주말, 그 다음에 성수기, 비수기, 평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객실 예약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값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곳이 매출이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정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굉장히 조금 운영사 측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지난해 9월 이후에 오픈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객실 예약률이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전주를 찾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동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 훨씬 더 그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에 대한 부분도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으로도 충분히 5%를 고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운영사였기 때문에 저희하고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험을 드리고자 5% 배당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호텔은 다른 업종보다도 매출 변동성이 일단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최고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굉장히 잘 하지 않으면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굉장히 초점 맞춰줄 수밖에 없다. 운영사가 누군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매출도 차이 나고 가치가 결정된다. AGMT라는 회사는요, 이미 호텔을 다년간 운영하셨던 대표님과 또는 임원진들이 사실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지고 이 전주 시화연풍을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주의 그 시화연풍을 필두로 그 인근의 태조궁이라든지 이곳에다 그 위탁 운영을 의뢰하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 저희랑 이번에 같이 제휴를 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2023년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성장 관광 벤처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 5호도 잘 운영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 운영을 맡고 있는 AGMT하고 임대 계약은 5년에다가 추가 5년,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운영 계약이 돼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매각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시기를 골라서 투자자한테 차익을 드릴 수 있을 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을 꼭 채워야지 매각을 한다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새서 투자자들한테 이걸 돌려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을 때는 운용 수익을 배당을 받게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2년 후에 가격이 올라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역시 그때 매각 시에 갖고 있는 지분만큼 그 차익도 나눠 가지시기 때문에 운용 수익, 매각 차익 다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플랫폼보다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상장 이후에 별도로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전용 코드를 통해서 호텔 예약이 가능하고, 소유주 앱을 통해서 소유주임을 증명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할인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GMT가 더욱 성장하면서 운영하는 공간들이 늘게 되면 동일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을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 서비스에 원래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좀 답변을 듣고 싶었어, 이런 내용들 있으셨죠? 그러시면 이 영상 보시고 19일까지 시청을 하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보고 궁금하신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만 단다고 끝은 아니겠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5호 공모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려 3만원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유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